안녕하세요, 강원준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만들 때 제목을 이제 멜번의 풍경이라고 했는데, 뭐 타이틀 여기 보니까 제 그 스튜디오 보니까 유튜브, 제 동영상 보니까 이제 그 멜번의 풍경이라고 제목을 넣지 않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제 저는 이제 얘기를 좀 너무 장황히 하다 보니까 오늘부터 이제 제목은 이제 강원준의 횡설수설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제 중구난방으로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 다시 뵙습니다. 지금 요즘 보니까 제가 예전에 뭐 저는 뭐 그 구독자 얼마 보는 거에 이제 관심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찾아서 제 영상을 봐주신 분한테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숫자가 어떠가 됐든지 뭐 지금 보니까 뭐 아홉 뭐 지난번에 만든 거 보니까 뭐한 56에서 56분 56도 있고 골프 아드님 슬로우 모션에 73분 뭐 You in My Dreams라는 영상 제 시를 쓴 거에 대한 영상이 43 왜 우리는 대한민국을 거대 가족 공동체라 봐야 하는가라는 거엔 9분 국민이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 24분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교포 자녀들의 언어 교육에 대한 관하여 57분 57분 그 다음에 이제 귀하분들을 위한 거에 이제 20분 그 다음에 어저께 가정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다양한 형태의 고아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50에서 20 21분까지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방문한 분의 숫자에 상관없이 몇 번이든 숫자 상관없이 그분들과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그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감사하고 한 분 한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사실 저는 이제 쿠어 가이드 하면서 예전에 그 시티 투어 보통 이제 한 15년 뭐 아시다시피 뭐 자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15년 정도 여기 멜번에서 투어 가이드 하면서 한 지구를 한 7바퀴를 돌았나? 하루에 이제 500km씩 그래서 이제 한 2000번 정도를 만났는데 저는 그 가이드 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나이가 들면서 연식이 들면서 이게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딱 한 번만 만날 수 있는 분, 한 번의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분들과 그런 인연을 이제 2000번 정도 맞았다. 그러니까 2000번의 분을 하루 딱 한 번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래서 그게 되게 소중하죠. 그때 이제 보통 이제 24인승 버스 몰면서 이제 버스 몰면서 저희는 투어 가이드 하거든요. 멜번은 워낙 관광지가 많아서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으로 쇼핑을 주로 해야 되는 나라들은 관광지가 이제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죠. 그건 뭐 문제가 아니고 다른 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주로 멜번은 10개가 있어서 그런데 그거 하다가 이제 시티 투어 하면은 이제 저는 조이 투어라고 한국 이제 멜번에 있는 한국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른 뭐 오션 로드라든가 다른 그 큰 투어 하시면 보통 이제 무료로 시티 투어를 해드립니다. 그때는 이제 몇 분이 오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한 분이 왔을 때도 했어요. 근데 한 분이 오시더라도 저는 되게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수에 상관없이 내가 숫자에 상관없이 어느 한 분, 누구를 위해서 내가 적어도 한 분이라도 제가 적어도 뭔가 도움이 된다는 거 그런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사실 뭐 이거 하는 것도 저도 이제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제 개인적인 경험을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이 대화가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거든요. 뭐 지금 요즘 이제 인공지능으로 뭐 GPT라고 해서 뭐 채팅을 하는 이제 검색이 나왔는데 사실 그것도 어떤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쌓아오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합성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거라든가 보다 이제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보다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기회고 그래서 사실 오늘도 이 영상을 몇 분이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딴 게 아니고 이제 성공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배경이 이제 우리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제 1945년에 해방 이후로 아마 보니까 대한민국 이제 쟤는 대한민국이니까 근데 보통 이제 남한이라고 그러죠. 한국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제 ROK라고 하는데 영어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고 북한은 이제 북한이라고 하지만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DPRK 하고는 ROK. 근데 북한은 이제 노스 코리아 하고 코리아는 이제 고려 때. 저는 남한이면 남고려고 사우스 코리아니까 북한은 북고려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분단이 45년 때 저희가 해서 전 67년생이니까 저희가 이제 자주국가 독립국가 된 걸로 해서 22년 후에 제가 태어났어요. 67년에. 저도 이제 식민지 시대에 저희 외할아버지도 이제 초대 종로 경찰서 서장이셨고 저희 외삼촌은 이제 중앙정보부에 계셨고 박정희 정부 때. 그래서 그때의 그분도 이제 저희 어머님도 한테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 시대하고 지금 시대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제 저는 그런 이제 과거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오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속에서 가장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건 우리나라가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왜 해야 되는지 성공이 뭔지에 대한 어떤 분석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워낙 저도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반복된 얘기지만 서울 살더라도 뭐 세검정 역탐정 할 때도 그 산에서 뭐 감소리 무소리 해가지고 그 군것질했고 이제 쫀득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뭐 불량식품 같은 걸로 했고 뭐 무지개 해가지고 그것도 불에 데펴서 먹는 것도 먹었고 필리핀 바나나 1년에 한 번씩만 먹었고 외할머니가 사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시대에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사람밖에 없고 자원은 없잖아요. 자원은 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갖고 있는 건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빨리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이제 금이 되고 돈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금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시간을 빨리 많이 써야지 빨리 그 남들을 잡아달 선진국을 다가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성공이라는 게 내 인생의 인간의 본질적인 삶보다 모든 철학의 기본은 인문학이거든요. 왜 삶이 가치가 있는가,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게 만약에 인생의 가치가 없으면 인간의 삶이 가치가 없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요즘에 내가 왜 굳이 인간으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나 삶이라는 건 되게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삶에서 특징이 어떤 인문의 기본이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가치보다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르게 하다 보니까 그 성공이라는 게 좀 천천히 가면 하루가 내가 열심히 살면 그 하루의 성공인데 우리나라는 보통 빨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성공이고 보편 지금도 그래요.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권력이 있어야 된다.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 기업가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 검찰이 되면 내가 조작해서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식으로. 기자가 되면은 저희 어머니도 말씀하시지만 70년대, 70년대는 내근 기자 아니고 외근 기자 3년 하면은 이제 집을 한 채 샀다. 왜냐면 이제 개발업자들 해가지고 이제 전개나 손을 잡든지. 그러다 보니까 성공이라는 게 하루하루의 성공이 모두가 빨리 하니까 하루가 성공이 아니고 내가 어떤 그 기자가 되든지 외국 기자를 하든지 의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검찰하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뭔가 좀 권력을 잡아야지 그 권력이 금이고 근데 그걸 잡으려면 빨리 내가 이 시간을 빨리 공부에 막 몰입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대학 들어가서 이제 좋은 과 가가지고 서울대든지 SK 스카이라고 하는데 가서 최소한 누구를 갖다가 이제 천구를 갖다가 이기고 내가 어차피 그 산꼭대기는 한 명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남꼭대기 100명이 쓰겠습니까? 1000명이 쓰겠습니까? 어차피 산꼭대기는 뾰족하고 나무는 그 꼭대기고 성공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가려면 내가 빨리 누구보다 빨리 달리고 뭐 더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성공이 이제 내가 좋은 집을 사면 성공이고 명품 사면 성공이고 좋은 차 사면 성공이고 그런 그 가난한 시대에서 이 선진국의 오리까지 비결은 무조건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성공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이라는 거의 가치에 대한 자유하고 비슷해요. 어떤 약간 추상적인 게요. 개념이 자유니 뭐 개인의 개인 자유도 있고 근데 개인의 자유라는 건 개인이라는 개념은 사회가 있어야지 개인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집단이 없는데 개인이 어떻게 생겨나? 같이 개념이 그죠? 이제 개인이라는 것도 뭐 언론의 자유 개인이 있고 뭐 표현의 자유 성별의 자유라든가 뭐 직업의 자유라든가 뭐 군복무에 대한 자유라든가 뭐 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자유가 일단 개인의 기본적인 평등 이런 걸로 시작을 했지만 가면서 이제 어떤 금전의 자유 내가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다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유도 좀 추상적인 거죠. 형태가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하기도 하지만 좀 추상적이고 성공도 그래요. 내가 성공을 하려면 빨리 가서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질문이 저는 이런 원천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애들을 하루하고 애들을 보내서 애들이 이제 철이 들면 만약 국민학교 들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너 오늘 행복했니? 너 오늘 성공한 하루였니?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루가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성적이 좋았냐 만족했냐가 아니고 성적이 옳았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으로 애들을 구분하니까 애들이 그게 성공이야.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지금 이제 집을 한 채 그 인생을 30년을 써야지 이제 집을 한 채 갔잖아요.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왜 성공이냐? 성공이라는 거는 이게 쌓여서 성공이 되는 거지. 걱정이나 두려움은 현재에 보다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많아요. 내가 내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회사 나가서 어떻게 할까? 나 걱정이야. 오늘 내가 잘못했어. 이거 내가 이 오늘 잘못한 게 내일 어떤 영향을 끼칠까? 뭐 이런 거. 미래에 대한 걱정이. 근데 그게 보통 우리나라는 지금 애들이 내가 입시할 수 있는지, 뭐 사실 패스할 수 있을까, 임용고시를 할 수 있을까, 뭐 공무원 될 수 있을까, 그런 걸 걱정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공이라는 게 애매해. 근시안이라는 건 너무 작은 생각이지만 하루하루를 성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30년 뒤에 성공을 하는 걸 목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20년 뒤에 성공하고 10억을 목표로 그게 성공이야. 100을 목표로 성공이고 저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저는 지금 이제 뭐 은퇴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은퇴를 했어요. 과로로 쓰러져 가지고 이제 좀 쉬는 시간인데 뭐 재활하고 있지만 15년 동안 뭐 하루에 500km 뭐 같은 뭐 반복된 얘기지만 같은 말 하는 분에게 이제 영주권 사기당해서 15년 개빡치게 하다가 결국 이제 뭐 은퇴 아닌 은퇴를 했죠. 쉬는 이제 쓰러졌으니까 이제 뭐 의료보험 등거 해가지고 이제 버티고 있는데 하루를 이제 전 이제 재활치료 많이 합니다. 수영하고 아침에는 뭐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골프 치고 호주 사니까 이건 편해요. 뭐 싸요. 또 보험도 든 것도 있고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하죠. 근데 하루 제가 이제 수영은 보통 하루에 이제 1km를 목표로 했는데 처음에 7개월 전에 퍼블릭 수영장 모나쇼 아쿠아릭 센터 가가지고 1km를 하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한 1시간 안에 1km 하고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30분 안에 1km 끝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루 하다 보니까 내가 하루에 이렇게 또 성공을 했구나. 내가 1시간에 45분에 1km 했던 거를 1시간 줄였으면 내가 성공한 거다. 내가 하루를 좀만 더 잘 해서 버텼다. 만약에 25m 갔는데 허덕거렸어요. 50m 더 갔어. 성공한 거야. 이걸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동도 성공했고, 뭐 공을 쳤는데 잘 맞았다. 그것도 성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집사하고 이제 올해가 제가 이제 결혼 30주년입니다. 저는 이제 뭐, 은퇴해서 이제 집사람은 일하고,
저는 이제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가정살림 해야죠. 당연히. 뭐 설거지하고 빨래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그러다 이제 여가 시간에 이제 뭐 운동하고. 근데 집사람 오면 이제 마사지도 해주고. 근데 제가 이제 성공한 거예요. 집사람한테 내가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봅니다. 성공은 뭘 이루는 게 성공이잖아요. 근데 이루는 게 내가 산까지 올라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나는 순간순간을 성공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사회가 돈이 많으면 성공이라는, 그러니까 시간이 금이요 돈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금이요가 돈이다 보니까 돈으로 성공하는 데가 보편적인 어떤 사회가 요구하는 그 최종의 기준이 됐어요. 가치가 된 거야. 그 가치가, 삶의 가치가 돈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 가치가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 권력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시다시피 저도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희 외할아버지가 초대 종로 소장이었는데 제가 철이 들면서 이게 그 이제 뭐 3.1 운동이라는 거 역사를 배우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외할아버지도 과거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딸은 어떻게 할 수 없었죠. 근데 저희 할머니가 얘기하기로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유도 구단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유도가 구단이었으면 뭐 엄청났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너 일본인을 귀화해라.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3번 했는데 안 했대요. 안 하셨대요. 근데 무슨 전력이 있었으니까 해방하자마자 뭐 종로경찰 서장이 되셨겠고 저희 외할아버지 삼촌도 뭐 중종 들어가셨겠죠. 뭐 우리 할아버지 백으로.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면서 제가 이거 지금 검찰 보면 그때도 이제 방공이 이제 주요 이념을 해가지고 무조건 이제 좀 더 사상이라든가 이게 이제 거기에 이 방공에 위배된다. 그럼 무조건 이제 양민들 학살하고 이승만 정권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 공권력이라는 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검찰 보면은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제 저는 이제 무섭잖아요. 뭐 검찰 새끼들이 뭘 하든 뭐라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그 공권력이 솔직히 이런 말씀 좀 걸레 수준이에요. 걸레. 예. 닦으면 오히려 닦을수록 계속 닦는데 더러워지는 거지. 그죠?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거를. 이건 세월호도 그렇고 지금 이태원 참사 지금 작년에 10월 29일인데 지금 거의 잊혀졌잖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지금 보니까 보도도 안 나오더라고. 지금 현재 이번에 또 3.1절 때 뭐 성렬이가 한 거 보니까 뭐 우리나라가 뭐 외세 뭐 대응을 잘못해서 우리가 무너진 역사를. 아니 왕이 혼자 다 뭐 하는 거야. 신하들이 잘해야지. 뭐 일사오종이 있고 일사오종이 왜 나왔겠어요? 이완용이 왜 나왔겠어? 아니 사대부들이 지들이 배신해가지고 아니 지들이 잘했어야지. 임진왜란도 일본 갔다 와서 한 사람은 이건 일본 애들이 많이 침략한다. 한 사람은 아니다. 무섭게 볼 게 아니다. 이런 게 해가지고 이제 임진왜란 나온 거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는 3.1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성렬이 바라는 것도 참 너무 어이없고 또 아파트에 뭐 일장을 걸어놨더라고. 거기다가 지금 아까 로이터에 무슨 게 나왔냐면 우리나라 외교부가 이제 일제의 강점기 때 미쯔비시라든가 이런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갖다가 이제 강제로 갖다가 동용했다는 걸 보상금을 우리나라 기업에게 보상을 받겠다는 거야. 물론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이제 일본한테 돈 받으면서 더 이상 안 하겠다 뭐 그런 조약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 원하는 건 사과거든요. 거기에 대한 돈보다도 사과가 중요하고 돈이라는 게 보상이 되긴 하지만 독일처럼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하는 건 뭐 선진국이 돈을 뭐니 그게 아니죠. 정부가 원하는 건 이제가 원하는 건 우리가 반성이 없고 올바른 태도인데 그게 안 되는데 그거를 심지어 우리 대통령이라는 애가
그 역사를 그렇게 얘기해 놓고 아 이거는 진짜 저는 솔직히 겁나지 않습니다. 뭐 걔들 뻔해. 내가 이제 막 이런 거 하면 이제 걸리겠지. 옛날에는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문에 내가 잡아 죽었지. 예? 물고문 당하고 뭐 그러겠죠. 지금은 솔직히 뭐 겁나지 않. 나도 이제 먹을 때는 먹었고 살 만큼 살았고 뭐 언제 죽든 뭐 말든 뭐 상관없습니다. 고만하면 고만하든지 니들 몰래 까든지 나는 전혀 상관없어요. 뭐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그런 애들이 조작해서 삶을 자꾸 성공을 자꾸 높이 보는 거야. 부동산으로 뭐 해가지고 뭐 주가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성공이라는 게 내가 초등학교 애들이 하루에 행복하다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성공한 하루냐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만약에 이제 좋은 상품을 샀어요. 얼마 안 가. 그 가성비는 있는데 가성비로 해서 뭘 샀는데 내가 생각을 샀잖아요. 그러면 그게 효용성이 별로 가면은 이게 보편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즘 벤츠나 BMW 이거 널렸어요. 한국에도 널렸죠. 그럼 쓰다 보면 거의 비슷해져. 이게 뭐지? 근데 그거 달리 행복이란 거, 성공이라는 거는 돈으로 성공하는 그게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내가 내 스스로 뭔가 보람차게 하루를 보내고 행복을 느꼈다. 그럼 그게 성공이거든. 행복은 성공을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보람감이 성공이 되는 거고 그게 성공이에요. 행복이 되면 그게 성공이야. 근데 성공이 돈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애들을 갖다가 계속 뭐 아까 보니까 얼마 전이니까 어디야? 세종인가 어딘가? 인천인가 어디? 지자체 한 시에 한쪽으로는 초등학교 애들이 반이 한 반에 뭐 1학년에 한 40명, 50명씩 오는데 다른 옆에 학교는 24명이 들어왔대. 그거 보면 이제 여전하구나. 왜냐면 이제 애들을 경쟁시켜서 내가 좋은 데 가서 길 많은 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지고는 애들이 행복할까요? 솔직히 24명 있는 학교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50명의 1학년에 있는 데가 행복할까요? 누가 행복할까요? 어느 애가 더 기회가 많을까요? 어느 애가 선생한테 더 관심을 많이 받을까요? 24명에다 관심이 더 많지. 예? 54명 속에서 경쟁하는 거고 24명에서 경쟁하는 거하고 뭐가 틀리겠어요? 틀리죠. 예? 54명하고 경쟁 1대 40, 50 54명 53으로 해야 되잖아. 1대 53으로 1대 24하고 경쟁하는 거하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기회가 더 많잖아요. 그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해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애들 갖다가 그냥 뭐 영어 시키고 뭐 이러면 애들이 행복합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해야지. 일이라는 게 즐거워야지 완성이 되는 거지. 일이 즐겁지 않으면 그냥 그 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저는 오늘 성공을 예를 들어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루하루가 성공의 본질이 뭐냐를 구체화해야 돼요. 내가 성공의 목표가 뭐냐? 개별 많죠. 내가 내가 이제 수영을 25m, 50m 했다. 이게 이제 성공일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오늘 했는데 버디를 3개 했다. 골프 쳤는데, 농구했는데 몇 개를 했다. 점수를 몇 개 풀었다. 영어 노래를 몇 개 외웠다. 오늘은 이제 여러 가사를 한 전반만 외웠다. 이게 성공이에요, 성공이. 성공은 완바이 가는 게 큰 성공이 되는 거지. 한 방울로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이제 성공이 됐다? 드디어 내가 해가지고 이제 개미하다가 100을 벌었어. 한 방에 본 거야, 그건. 그죠? 로또 한 방이잖아. 그거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복권을 많이 샀겠지. 근데 계속 실패하다가 한 거잖아. 아이씨, 하루가 그거 사면서 안 맞으면 그거 행복합니까? 근데 자기가 노력해서 내가 뭘 했는데 그거 한 개밖에 안 갔다. 근데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그게 만족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성공을 여러분들이 하루가 성공이 되는, 그러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이 아니고 내가 만족하는 성공이 성공이다. 내가 스스로 기준을 잡고
사회가 대학 잠수가 몇이라는 걸 넌 기준을 여기 통과해야 돼. 이 선을 딱 보면 그게 굴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굴레가.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맞춰? 유치원애한테 대학을 가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랑 뭐랑 똑같아요. 서울대 가라고. 유치원애한테 너는 서울대 가니까 지금부터 빡세게 죽도록 해라. 이게 그게 삶입니까? 그게?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성공을 하는 삶을 만들어야지 그게 올바른 삶이지. 삶이라는 거는 하루하루가 만족하지 않고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으면 내일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하루가 힘들어. 내일도 힘든 거야. 회사 출근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 특히 이제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저도 67년생이지만 뭐 심지어 70대들이 이제 한 50대 됐을 거고 후반이면 80대들 이제 거의 이제 40 올라가겠죠. 80년생도. 걔들도 보면 거의 다 뭐 쥐들이 무슨 사대우 같이 생각하는 애들 젊은 애들이 많더라고. 제가 아는 동생 하나 공무원에도 이제 제 조카뻘 되는 애인데 현타가 온대. 뭐 심부름 시키고 뭐하라 뭐해라 하여튼 이건 똑같대요. 아니 70년생이고 80년대생이면은 저보다도 좀 기회가 많고 근데 어차피 저보다 또 똑같이 저보다는 그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가난해 봐야 뭐 이건 좀 라떼 얘기지만 이건 뭐 그것을 뭐 이게 라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면 내가 이 힘들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알면 내가 이거 반성할 기간 그러니까 제가 라떼를 자랑을 하니까 라떼에 반성하는 거예요. 그 생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 이걸 반성이 계속 담아서 내 삶을 가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나이를 제가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반성의 기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찬스가 군부 박정희 군부력 때인데 반성을 했고 이런 삶은 내가 하는 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전두환 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70년생이나 80년생들은 저보다 이제 반성기가 적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 이 민주주의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선택을 하긴 하는데 어차피 선택을 하는데 사회 성공 기준이 어느 이제 이 성공 기준을 돈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누구를 선택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 거에 대해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패단은 어차피 돈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돈이 이제 성공인 거지. 돈이 성공이 되는 사회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저는 지금 우리나라는 30년도 아니고 한 50년, 100년 정도는 가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정통성 대한민국 헌법 보면 뭐 3.1운동 이후로 우리가 한국에 정통성을 가진 정부라고 하는데 북한은 지들 남들 또 정통성이 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는 싸웠다. 니네 지도자들이 뭐 싸운 애들 있어? 뭐 만주법판에서 니네 싸운 애들 있어? 뭐 있어? 이승만이 니네도 하와이 갔다 와내는데 뭐 싸웠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 지금 뭐 제가 아까 막장 했던 얘기지만 군부독재도 있지만 양민학살도 많았고 김일성 깜찍한 양민학살 많았어요. 이 장면 때. 그러다가 지금 이제 뭐 매국노들이 있지. 솔직히 나는 청년이 매국노야. 걔들 뭐 검찰 다 매국노예요. 걔들이 좀 수습세를 하는 게 뭐가 있어 지금? 뭐 민주당도 수박들이 있죠. 똑같아. 정치 도박이에요. 도박. 내가 한 표 딱 이러면 그냥 머리 박다가 투표 때문에 머리 박다가 이러면 내가 언제 그랬냐 한 듯이.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지금 뭐 인권 문제도 뭐 성별과 차별하고 뭐 성적으로 차별하고 뭐 재산으로 차별하고 경력으로 차별하고 유모차로 차별하고
그게 지금 나무하지. 뭐 엉망이야, 엉망. 그러니까 애를 안 낳지. 뭐 북한만큼 인권이 안 좋은 우리나라도 솔직히 북한 안 좋죠. 가난하고. 그러니까 뭐 오겠지. 근데 뭐 세터민? 여기 와서 자살한 들 많잖아요. 뭐 심지어 우리나라 20대도 자살률이 50%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성공에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하루 지금처럼 하루를 성공하는 삶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미래도 성공을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 어차피. 왜냐하면 첫 단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는 자체가 조선 한반도 자체가 첫 단추를 잘못 깼어. 그러니까 뭐 가스라테프선가 뭐 일본의 옛날에 일본 제국주의 때 그 총리하고 해방 이후에 이제 총리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육군 장군하고 이제 테프란가? 가스라 테프라지? 테스트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얘네가 그때 1900 몇 년도인가? 해가지고, 1910년도인가? 몇 년도? 5년이구나. 그때 걔네가 조약해가지고, 우리가 미국이 필리핀 먹을 테니까, 니네가 대한제국 먹어라. 이런 애들이에요. 알잖아요. 저는 알아요.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지금 미국이 뭐 반도체 니네 우리 기술 뭐 정보 내라 하면 끄적하고 어쩔 수 없고. 근데 그게 자주국가로 해야 되는데 솔직히 뭐 박정희 대통령 죽은 것도 김재규 씨가 뭐 민주주의 뭐 하는데 사실 그것도 나중에 그 미국의 비밀번호에서 밝혀진 걸 보면 미국이 이제 그거 만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박정희가 자꾸 핵 개발에 자유국방하고 그때 카터인가 누군가가 자기 이제 미8군 미군 이제 한국에서 철수시킨다니까 안 된다. 그럼 우리 자주국방 하자. 그래서 이제 핵무기 만들자 우리도 하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그 양반도 이제 제거된 거죠. 아니 김재규 씨가 박정희랑 그 5.16 군사혁명 가지고 한 게 하세월인데 아니 그때까지 그거 뭐 학살한 게 얼만데요 그 양반들이. 그때 가서 뭐 민주주의를 해서 뭐 김정일 씨가 뭐 여러분들이라도 아니 상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지금 뭐 우리나라는 지금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에요. 정통성이 없어. 예.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뭐 다른 나라 마찬가지야. 뭐 이스라엘도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그 대통령인가 총리 부인이 나라는 개판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 영부인은 뭐 미장 가서 고급 미장 가서 그래가지고 지금 데모하고. 나라는 똑같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는 뭐 여기 국가란 여기 유시민 씨가 쓰고 이거 한번 읽어봤는데 국가는 뭐 폭력이 정당하다. 공공재를 뭐 제거하는 기구다. 뭐 폭력이 합당하다. 왜냐면 국가 안보 자체가 개개인의 어떤 그 구성원들의 안보와 경제적인 안보와 생명의 권리라든가 자유라든가 기본 권리를 지키려면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을 했던 폭력하는 건 합법적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공공재를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결론적으로 이 양반은 이제 저보다 뛰어난 지식이니까 이분은 이제 지식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지혜인이에요. 저는 지식인과 지혜인을 나눕니다. 지식인은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만 먹고 사는 애들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지식이 연구를 지혜인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시민 씨 같은 거는 지혜인이죠. 전문 지식인이지만 지혜로 내가 남을 위해서 뭘 쓸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지혜인이죠. 근데 이제 이분도 지혜인 수준인데 나중에 이제 훌륭한 국가가 되려면 어차피 국민들이 모두 훌륭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맞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그건 좀 실현하기 힘들어요. 이 상태에서는 실현하기 힘들지. 뭐 영국도 산업혁명 때 뭐 10살 된 이하도 뭐 애들 노동 학대하고 뭐 그때 뭐 어린애들 막 미국에 어디야 멜랜드인가 그때 뭐 고아들 보내가지고 미혼모 애들 보내서 너 중상중에 입양 보내줄게 했는데 거기 가서 뭐 아동 학대에다가 뭐
호주로 보내고 그랬거든요. 걔네들도 지금도 뭐 엉망이잖아. 지금 영국 뭐 개판 났지. 미국은 뭐 맨날 마약에 맨날 총기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어떤데 우리나라도 어차피 똑같이 지금은 북한도 북한이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뭐 일대 과도기라고 봐요. 아직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성공을 국가가 원하고 사회가 원하는 거에 성공에 매몰되면 어차피 인생 망가집니다. 행복 전혀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은 크기는 만족감의 크기는 개인적으로 자유의 만족이 있다면 개인의 만족감에도 크기가 있어야 돼요. 만족의 크기가 자유도 만족의 한계를 정하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만족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상까지 올라오는데 그건 내 자유는 거기까지다. 그러니까 만족도 자유라는 한계에서 내가 내 자유를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우리나라 돈 많은 재벌을 치고 정치인을 치고 제대로는 하나도 없어. 박정희 대통령 아들 누구야? 그거 마약 해가지고 개판 났죠. 지금 누구야? 정순실인가? 그 애들 학퍼 간데도 지금 서울대 갔지. 걔가 제정신이겠어요? 장재원이 아들, 나경원이 아들, 제대로 된 어디 있어? 걔네들은 그냥 인생 자체가 망가지고 그냥 끝난 거야. 걔네는 20살도 그냥 인생 저는 그냥 망했다고 봐요. 초반부터 단추가 잘못 껴졌거든. 근데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고 싶다면 어차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결론 뭐냐면 하루하루를 내가 만족하면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한국에서 힘들죠. 그러면 저는 이전에 제가 몇 번 전에 이제는 내가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최악을 피하는 게 낫듯이 최악보다 나은 조금 덜 악한 최선을 이룰 수는 없어요. 인간이 야망이 있고 욕망이 있고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 안에서 내가 만족할 수 없으면 나라 안에서 내 기준을 잡고 그걸로 만족하든지 아니면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통해서 해외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거기서 내가 하루하루 성공할 수 있는 나라인지를 판단하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성공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공의 기준은 전 사회가 우리나라가 하는 가치관의 기준을 따라가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이 풍선이 돼요. 터지는 성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호주에는 애들이 득실거려요. 도메스틱 바이런스, 패밀리 바이런스 하지만 여성 폭력도 있어요. 근데 한국도 만만치 않지. 이집에는 무슨 나 진짜 어이가 없는 게 학폭이라는 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양아치들이 많이 나왔지? 우리는 그래도 애들 불쌍하면 깍두기라고 해가지고 게임할 때도 물론 깡패는 있었어요. 돈 뜨고 있었지. 삥 뜯는 애들 있었지. 그렇다고 해서 네가 학력으로 이렇게 차별해 그런 건 없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양아치? 그때 그게 결국은 성공하는 걸 애들을 잘못 준 거야. 네가 돈이 많고 네가 성적이 높으면 남을 차별해야 되는 차별에도 자유가 있잖아. 응? 내가 전두환 지금 니네 죽었어. 장전이 그렇게 노래 만들었죠. 걔가 자유가 그거예요. 걔는 그게 자유야. 자유란 게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행복한 자유일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는 그걸 기준을 잡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그 링컨이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다 했는데 저는 정부라는 건 후세를 위한 정부가 된다고 봅니다. 후세를 위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후세를 위한 정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 안 낳지. 후세를 낳아봐야 개고생할 거 뻔하거든. 육아인데 몇 억 써야 되지, 입시해야 되지, 유모차 비싼 거 사야지, 초등학교도
경쟁인 내가 지금 명문고 가야지, 뭐 입시해야지, 뭐 사립고 공교육 아니고 사교육에다가 한 뭐 150만 원씩 쓴다며. 차라리 그럼 여기 유학을 보내는 건가? 그래서 차라리 그 정도면 쓰겠다. 차라리 여기는 애들 넘쳐요. 그래도 애들이 행복해. 여기는 직업에 대한 차별 없어요. 물론 여기도 문제가 있지. 당연히 왜 문제가 없겠어. 있죠. 근데 여기는 한국보다 그렇게 최악은 아니야. 삶이 물론 느려.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가 싫으면 다른 나라 가세요. 선진국이나 먼저 발전한 나라 가봐야 기회가 없어. 어차피 거기는 기득권층이 완전히 고착화되니까. 물론 뭐 필리핀이나 뭐 카르텔이 있죠. 근데 그런데 가서 차라리 내가 마음 편하게 물가 낮은 데 가면 그래도 좀 덜 고생하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성공은 하루하루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한계를. 내 성공이 뭐다라는 걸. 자유라는 것도 개념을 자기만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자기 가치관에 대한 자기의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자유라는 게 무슨 가치관을 갖느냐. 성공이라는 게 어떤 가치관이냐. 성공이 어떤 가치관이냐 명확하게 해야지. 그 가치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성공은 뻥카가 되고 자유도 뻥카가 됩니다. 장전해야 자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뭐 배를 타고 와서 뭐 그러면 나도 만족한다. 뭐 자유가 있고. 지금 뭐 성적으로 대학 입시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학이 언제부터야 100개 됐잖아. 벤치에서 보편화된 거 대학이 70%가 대졸이야. 그래서 오늘 성공의 가치관은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뭔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내 자유에서 내 자유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그 자유 속에서 성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자유 안에서 성공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자유를 한계를 갖지 못하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성공.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 드립니다. 또 42분 됐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여러 말씀드렸지만 이제 호주나 다른 나라에 가시면 그 나라와 관련된 정보가 많이 이제 그 카페에 가면 네이버 카페가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여기 호주는 제가 I love 호주라는 그 네이버의 카페가 있는데 여기가 정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민, 뭐 유학이라든가, 뭐 사업이라든가, 뭐 사회적인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 분야별로 정보가 되게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네이버 호주 만약에 오실 거면 네이버에 I love 호주를 하시고 유튜브 가면 뭐 캐나다의 정보, 캐나다의 단점, 호주 사람의 단점, 장점 뭐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나라별로 미국에 아니면 뉴질랜드도 있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원하시면 그쪽에 카페에도 가서 보시면 되고 호주는 I love 호주라는 곳을 제가 열어봤는데 여기 가장 괜찮습니다. 여기를 이제 추천해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성공은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그 한계를 정해야 된다. 내가 밥을 잘 먹었다. 내가 잘 씻는다. 옷 정리를 잘한다. 비우는 삶을 산다. 내가 너무 많은 걸 사지 않는다. 조절한다. 그런 것도 그게 내가 성공한 거다. 그리고 내 자유가 그 성공의 그런 자유가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 그 자유의 한계를 먼저 갖게 되면 성공의 그 한계를 갖게 되고 그러면 그 자유의 한계 내에서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자유의 한계의 가치관이었으면 성공의 한계의 가치관이 없다. 오늘 이렇게 말씀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차피 여러분 탤런트는 다 달라요. 내가 가진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구경선만 재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꽃이 수만 개 있으면 행복한 거지. 뭐 꽃이 하나 있으면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성적이 낮다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과 가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남자는
먼저 군복무 마치고 굴레잖아. 그냥 나를 그냥 밖으로 튀어. 경험 많이 하고 해서 경험 많이 쌓으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높고 국가도 선사할 수 있고 만약에 한국에 오고 싶으면 뭐 와서 하기도 하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내가 강요하진 않아요. 그건 뭐 여러분들 자유인데 내가 강요하겠습니까? 나는 개별적으로 내 경험으로는 그냥 여기 온 게 나는 편하다. 그런 거지.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랑스가 편하다. 프랑스 가시고 뭐 원하는 데 가세요. 근데 개별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 미리 준비 좀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 정보 좀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